안녕하세요. 더 솔루션 장희영입니다. 지난 2020년 탐정이 우리나라에서 합법화되면서 새로운 직업군으로 탐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더 솔루션에서는 탐정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가톨릭대학교에서 탐정학 석 박사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무표정으로 계실 때는 쳐다보기도 힘들 정도로 무서우신데 또 살짝 미소 지으실 때는 세상 천진난만한 소년 같은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 한국범죄연구소장 염건영 교수님 게스트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와, 경력이 엄청 화려하시다. 범죄학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기 이렇게 범죄학자. 국내파 범죄학자 거의 1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대하자마자 이제 연구소를 만든 거죠. 아는 지인 선배님들 몇 분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범죄연구소가 됐고 그럼 한국범죄연구소도 꽤 역사가 오래된. 지금 20년 넘어 5년 넘은 것 같아요. 탐정학과에서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정학이라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미국에도 있었고 해외에는. 일본에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2020년에 아시겠지만 예. 헌법재판소 판결이 유효해지면서 탐정이 이제 풀려버렸거든요. 예. 풀리면서 탐정이 막 생기는데 이제 조사 관련된 부분 어떻게 조사할 것이냐 이게 이제 학적인 연구라는 거죠. 학계적인. 예. 그다음에 탐정 법이나 제도 있잖아요. 법도 또 만들어야 될 거냐. 아직 법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외국이 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셜록 홈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 예. 일본만 해도 지금 탐정 역사가 거의 100여 년 가까이 되고 그렇죠. 영국하고 미국 200년 정도 거의 돼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외국에 대한 탐정 제도를 저희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봐서 그중에 우리가 차용할 건 차용하고 무분별하게 우리나라 실정에도 안 맞는데 제도를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비교하는 연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제 탐정 윤리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탐정은 개인에 관련된 합법적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예. 이들이 이제 만약에 부패하거나 잘못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면 누구한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탐정 윤리 쪽 어떤 규제에 관련된 걸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탐정 산업과 관련해서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게 있어요. 뭐냐면 왜 우리나라가 이 불법의 영역으로 탐정을 오랫동안 내버려뒀냐. 그거는 심부름센터하고 흥신소의 문제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탐정이 할 역할을 경찰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채권 추심 관련돼서 돈만 빌려줬다 안 갚으면 무조건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리면 일본에 비해서 고소 사건이 우리나라가 40배가 많습니다. 인구 대비. 아, 그렇구나. 예, 인구 대비 40배가 많습니다. 어쩌면 탐정이 없기 때문에 더 이렇게 몰린 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일본 경찰 입장에서 그 경제팀이 가장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돈 관련된 수사하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일본 같은 경우는 탐정이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고용을 해서 그 사람이 어디다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또는 차명으로 돌려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찾는 과정들을 탐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정리하는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개인 간의 채무 관계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돈 안 갚으면 전부 다 고소를 해버리니까 네. 경찰도 과부하가 걸리고 탐정 시장도 성장하는 데는 사실 그게 제어 작용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과부하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네. 그런 분들 어쩔 수 없이 또 흥신소로 가서 네. 떼인 돈 찾아드립니다. 또 이런 분들에게 더 큰 네. 수수료를 지불하고 또 네. 의뢰를 하는 거고. 이게 그리고 악순환이죠. 이제 두 번째로 잘못된 와전된 부분은 예. 불륜이나 이제 가사 관련된 문제에 탐정이 많이 개입하는 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저희도 가장 핵심이 뭐냐면 탐정이 하는 영역들이 우리 일반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영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산업 스파이 관련해서 우리나라 탐정들이 하는 역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형 CNC 가공을 하거나 금형을 만들었을 때 이거를 그 금형 틀을 가지고 튀는 애들도 있거든요. 중국으로.
찾아가서 금형을 회수한다던가 또는 그 현박 설계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아시겠지만. 압니다. 예. 근데 그 연구원들이 설계 도면을 우리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국 측에다가 넘겨준다던가 또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소스 코드를 갖다 넘겨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거는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국제성으로 중국 사람이나 동남아시아 사람 거래를 하기 때문에 경찰이 거기 지역 넘어가도 경찰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 협조해 준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산업 스파이들이 어떠한 식으로 정보를 넘겨주는지 그 현장을 잡아서 이걸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거나 또는 현지 경찰한테 이쪽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잡아오는 방식으로 하는 실제 사업들이 있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SIR라고 해서 보험 관련된 조사관들은 탐정들입니다. 정확하게 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탐정이 요 명칭을 못 쓰는 상황에서도 탐정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선구자 집단으로 저희는 SIU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인베스티게이션 유닛 이렇게 얘기해서 SIU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 뭐 교보부터 해서 주요 보험사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한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보험사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험 사기범들 그 사람들을 잡아낼 때 경찰이 일일이 병원에 가서 15일 동안 저희 뻗치기라 표현하거든요. 거기서 대기를 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보험료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손실 예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서 하시는 영역에 이런 보험 전문 탐정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정도만 더 말씀드리면 가출하고 실종자 찾는 거에도 탐정이 많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섬나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이들을 경찰에다가 또 찾아달라고 해도 교수님 아시겠지만 실종자나 가출인 같은 경우도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만 개입할 수 있습니다. 법상에.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없는 경우 개입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찾는 가족들은 도대체 경찰이 나한테 이거 왜 안 해주냐 이렇게 난리 치시는데 경찰 입장에서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탐정들이 그 탐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펫PI라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탐정이라고 해서요. 영국에서는 10대 돈 많이 버는 전문직 중에 하나입니다. 예, 한 9위 정도 합니다. 선생님도 길 가다 보시면 갑자기 뭐 전복대나 전신주에 치와 한 마리 저기 A4 용지 붙어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래요? 개 찾습니다 안 써서요. 가족을 찾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려인이 지금 1,000만 명인 시대에 아이를 잃어버리거나 옛날에 분실이라고 했지 지금 사람하고 똑같죠. 잃어버리던가 아이가 이번에도 개가 코만 나온 그 제주도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이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그 행위에 대해서 예방하거나 조사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소득 직업으로 펫PI가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탐정이라 할 수 있는 영역들은 관에서 즉 관청이나 공직자 공무원이 못 해주는 영역에 대해서 자기 어떤 피해 내지는 문제점을 구제할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뭐 불법 채권 추심업자들의 그런 이미지로 탐정 보시는 건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바로 이 남자 셜록 홈즈를요. Bit different from my day. You've no idea. Mike, can I borrow your phone? There's no signal on mine. Use mine. 탐정의 어떤 역할을 내서 경찰이 수사를 하거나 범인을 잡는데 일조한 이런 사건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제가 아는 사례로는 이제 그 도피 사범들 송환에 그 탐정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피 사범이라 하면 이제 금융 다단계나 불법 유사 수신으로 해서 최소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심하게 1,000명 단위도 넘어가는 경우도 예, 있습니다. 투자를 받아서 예. 아시잖아요. 월 뭐 연리 2% 매달 이자 준다고 해서 예, 1년 예, 24% 예. 주는 거 많았죠, 있잖아요. 이게 그거. 사기의 예, 기본 예. 원리인데 이렇게 사고를 치고서는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나오기 전에 순식간에 비행기 타고 날르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네. 형사사법 공조가 우리나라가 지금 과거에 그 설해 마을에 그 프랑스 여성에 의한 아이 그 사체 유기 사건 네, 아시잖아요. 네, 네. 그때 아시겠지만 프랑스랑 저희랑 형사 공조가 안 돼 있어서 안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야 이거 심각하구나 그래서 전 세계 맺을 수 있는 나라하고는 다 맺어놨거든요. 사건을 국제 형사사법 가지고. 공조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사고를 치고 프랑스로 도망갔다 잡아서 보내줍니다. 또 프랑스에서 사고 치고 한국에 갔다 그러면 보내줍니다. 공조가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부 국가들 뭐 아프리카나 또는 뭐 중남미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일부라고 하겠습니다. 예, 예. 시스템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도피범을 오히려 경찰이 보호해 주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경찰에다가 아, 로비 그치. 비용을 주고 예. 나 소환시켜주지 마세요. 나 여기서 조용히 예, 있을게요. 우리 지역에 들어온 애니까 네. 우리 관할이야 이런 네. 식으로 오히려 보호되는 역할. 특히 네, 자치경찰제가 심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명령이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그 사람이 어디 있는 건 파악은 됐는데 지금 기소 중지 뭔지 아시죠? 수배 상태거든요. 오기만 하면 처벌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럴 때 일부 이제 피해자들이 모임을 구성을 해서 그쪽에 가 있는 파견가 있는 한국 탐정들도 있습니다. 아, 거기서 또 등록을 하고 영업을 예,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어디 가 있는데 지금 관광 가이드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체크했더니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에 그쪽에 경찰하고 협의를 하거나 또는 영사 경찰 아실 겁니다. 그 영사관에 보면 경찰 출신 예, 간부 영사들이 예. 있거든요. 이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비행기만 태우면 됩니다. 그렇지. 오기만 하면 우리 네, 연락이니까. 바로 예, 인천공항에서 근무가 예, 되니까 예. 이런 방식으로 보내는 사례들이 일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평판조에 관련된 탐정 활동이 최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건 탐문하겠네요, 저 사람. 네, 제가 일본용을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소개를 해서 지금 평판 탐정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내가 예를 들어 네. 영건이 형이 어떤 사람이야 탐정한테 의뢰해서 알아내고 네. 이러는 거잖아요. 네, 평판 탐정은 뭐냐면 일본의 탐정 업무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그래요?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모델이 평판 탐정 업무입니다. 어머나, 그래요. 내가 저 사람하고 사업 파트너하고 거래를 해야 돼요. 아이템은 괜찮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 있죠. 이럴 때 일본에서는 평판 조회 탐정을 바로 투입을 하고요. 이 사람 주변에서 이 사람 이미 명함 들고 다니잖아요. 그 명함을 기반으로 해서 이 명함이 실제인지 그리고 실제 그 법인체는 회사는 거기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체크해서 보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믿을만하다고 영어로 릴라이어블이라고 그러죠. 믿을만하면 바로 거래를 하는 거고요. 그 시장의 3분의 1이나 돼요. 네, 일본에서는? 이번에 교수님 아시겠지만 가짜 수산업자 사건이 우리나라가 탐정이 없어서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 가짜 수산업자가 보여주는 배도 그 사람 명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를 믿고 피해자분은 수십억을 투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수산업자는 피해 금액이 컸으니까 이렇게 뉴스가 됐지만 네. 그렇게 크지 않은 자잘한 그런 사건 얼마나 많아요. 네, 이 평판 같은 경우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너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어쨌든 난 저 사람을 거래를 해야 되는데 저 거래할 사람의 실체, 말하는 내용이 실체인지 아닌지는 전혀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수님 아시는 오시트라고 아실 겁니다. 오픈소스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또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조사하는 탐정들도 있고요. 흔적이 다 남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안 되는 경우에는 그 명함 주소지를 찾아가거나 그 사람이 지금 떠든 내용 있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게 사실인지를 조회하는 왜 당사자가 오면 얘기를 안 하는데 제3자가 와서 저 탐정인데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탐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이런 것들이 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는 보이는 문제점들을 조금 이렇게 생각나시는 걸 좀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첫째는 이제 네. 자격을 남발하는 일부 협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네. 당연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현재 그 민간 자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범죄나 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뭐 10년 경과 안 된 사람들이 탐정 면허를 따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탐정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일부 기관들이 무조건 뭐 도감청까지도 못하긴 해요. 교육상 못하게 얘기를 하지만 하는데 은근슬쩍 그냥 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교육하는 게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제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탐정이 제도화된 국가들은 이런 경우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탐정 관련해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탐정이 있는 국가들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개인의 이익을 무참하게 짓밟거나 빼앗아가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내 권리가 침해된 거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자력구제하는 거라고 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법상에. 그래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그건 불법의 행위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쪽으로 너무 집중하시기보다는 내가 구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전문가의 힘을 좀 빌어서 내 피해를 복구하고 구제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과정이 하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탐정이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그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유튜브도 제가 자주 보고 네. 이제 필요할 때 있으면 또 네. 연락 종종 네. 안보 문자라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